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28이었을 때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고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제가 그 헬스장에 다니면서 알게 됐죠. 연애할 때는 정말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매일 운동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해서 사다 주고 그때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시아버님과도 따로 살았대요. 둘이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참 까탈스러웠죠. 우리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4개월쯤 지나니까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만뒀냐고 물으니까 다른 트레이너들보다 월급도 적고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트레이너들은 일한 지 오래됐고 남편은 고작 8개월 됐으니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구한다고 하더니 2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눈치도 없이 제가 퇴근할 때 뭐가 먹고 싶다면서 사오라고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동료한테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남편한테 출근하라고 했어요. 소개받은 자리니까 제 체면 생각해서라도 잘하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둔 거예요. 그 이유도 어이가 없었어요. 거긴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같은 조원이 말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화도 나지만 소개해준 지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 입장이 난처했어요. 결국 그렇게 남편은 이 일 저 일 미루다 갑자기 배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혼자 하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서 해보고 싶다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자. 그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배달을 하겠대요. 노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중고로 200만 원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자유롭다더니 너무 자유로운 모양인지 하루에 고작 4, 5만 원만 벌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구하기 전까지 노는 것보단 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다 어느새 결혼한 지 1년이 넘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걱정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휴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요. 그런데 임신 7개월에 남편이 사고가 난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하다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팔꿈치가 찢어져서 꿰맸어요. 그래서 그 팔을 굽힐 수가 없다고 또 한 달 넘게 쉬게 된 거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사고 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배달은 그만두고 빨리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은 하는데 일도 제대로 안 구하고 또다시 배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막하고 속이 터졌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정도인 거지 또 사고가 날까 늘 불안했죠. 시아버님도 남편이 워낙 고집도 세고 그런 걸 알아서 몇 번 얘기했지만 오히려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저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임신했는데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으라면서 종종 용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시아버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서 며느리가 고생한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본인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제대로 못 가르쳤나 보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걸 보시고는 정말 안쓰러워 하셨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는 꼭 따로 용돈을 주시면서 우리 며느리 수고 많다고 하시고 가끔 맛있는 거 있음 사서 갖다 주시곤 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지만 시아버님은 항상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며느리가 고생한다면서.
그런 시아버님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곤 했어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도 시아버님만큼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거든요. 가끔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너 정신 차려라.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냐고 혼내시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출산을 했어요. 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기뻐했어요. 시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분이신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직장을 못 구해서 계속 배달을 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썼고 수입이 줄었죠. 결국 남편은 그래도 책임감은 느꼈는지 하루에 10만 원씩은 채워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한 번 사고 난 뒤론 이제 오토바이는 안 탔으면 좋겠는데 제 말은 영 듣질 않으니 차라리 돈 적게 벌어도 좋으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해도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남편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가볍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오늘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비 오는 날이 더 돈 벌기 쉽다면서 결국 나간 거예요.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비에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고 하더라고요. 헬멧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머리를 아스팔트에 심하게 부딪혀서 뇌출혈이 생겼어요. 119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아침에 한 말이 생각나면서 너무 후회가 됐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저와 시아버님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아버님도 계속 자책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더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식을 되찾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낙관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가족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났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사주는 게 아니었는데, 자책을 했어요. 이제 우리 딸 겨우 5개월 됐는데, 시아버님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아버님이 얼마나 우시던지,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일을 하기는 불가능했거든요. 아이는 친정에서 봐주고 저는 휴직이 끝나자마자 복직을 했어요. 사실 자책과 후회, 그리고 현실 앞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시아버님과도 몇 번 통화는 했지만 서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한 달 뒤부터 시아버님이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돈이냐 왜 보내는 거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산다고. 우리 손녀 위해서 쓰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보내지 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런 식으로라도 달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년쯤 지났나? 언젠가부터 제가 손녀 보고 싶지 않냐고 만나자고 해도 시아버님은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이 사진을 보내드렸지만 언젠가부터는 연락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돈은 꼬박꼬박 보내시면서요.
처음에는 시아버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저도 힘든데 시아버님은 오죽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데 시아버님이 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년 넘도록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새 너무 마르시고 늙으셨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야위셨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물어보시는데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근처 카페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자꾸 어색하게 웃으시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지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밥도 먹고 사라진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다행이라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냐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괜찮으면 아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이가 할아버지 보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말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피했는데. 진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 녀석 얼굴이 아른거려서 눈을 감을 수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왔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돈도 보내주시려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위암 말기였어요. 이미 다른 곳에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피하게 된 거였어요. 저한테 또 짐이 되실까봐.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한 거 다 알고 있어. 또 자식 놓고 먼저 가버렸으니. 내가 너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니? 그런데 나까지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저는 시아버님한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시다고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혼자 외롭게 그 고통을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말에 아이와 만났어요. 아이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가 신기했나 봐요. 시아버님은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계속 아이를 데리고 만났어요. 평일에도 일찍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자고 하고. 시아버님은 점점 야위시면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소중해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큰 효과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치료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집이랑 보험금 정도는 나올 거라고요. 손녀 위해서 써달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치료 열심히 받으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점점 약해지셨지만 아이와의 시간만큼은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아이 장난감도 사주시고 같이 공원에도 가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즈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시아버님은 의식이 있을 때면 아이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흘 후 시아버님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이제는 남편을 같이 추억할 시아버님마저도 제 옆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시던 집과 보험금을 남겨주셨어요. 그 모든 걸 정리하면서 시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을 알고 혼자 외롭게 지내셨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과 시아버님 생각이 나요.
남편을 잃고 시아버님까지 잃었지만 그래도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연달아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딸과 둘이서라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남편과 시아버님에 대한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는 남편도 시아버님과 더는 싸우지 않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